운명의 남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간을 극하는 기가 남자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갑 일간 같은 경우는 금, 그리고 뒤로 더 하나 들어서 병 일간 같은 경우는 수가 남자를 나타내죠. 자, 그러면 이 남자를 나타내는 이를 봤더니 편관 혹은 정관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십성이라고 하는데요. 십성은 이 기가 우리 인생에서 현실에서 발현되는 양상을 표현한 겁니다. 어떤 상대적인 관점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일간을, 즉 나를 극하는 기를 관성이라고 하고요. 그 관성은 두 가지, 편관과 정관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기를 가지고서 뭐가 편관이고 정관인지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갑 일간이라면은 이 천간 쪽에는 경 혹은 신이 있거나 아니면 지지 쪽에는 신 혹은 유가 있으면 이 아래 위에 편관 혹은 정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병일간이라면은 천간에서는 임 또는 개, 그리고 지지에서는 해 혹은 차, 아래에 또 편관 혹은 정관이 적혀 있죠. 나머지 일간들도 편관 혹은 정관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관성이고 남자를 나타내는데요. 그럼 편관과 정관의 차이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편관은 먼 남자고요. 그리고 정관은 가까운 남자입니다.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으로 멀고 가까운 게 아니라 정관이라고 불리는 것에 비해서는 편관은 멀고 또 편관이라고 불리는 것에 비해서는 정관은 가깝다. 서로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멀고 가까운 곳에 우리 인상에서는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멀다 그러면 이제 나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나랑 나이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10살 차이 난다. 혹은 연상이다, 연하다. 이렇게 하면은 편관이게 되겠죠. 연상, 연하. 근데 나랑 동갑내기다. 차이 나봤자 한두 살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서로 간의 세대 차이는 나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나와 너가 같은 음악을 즐겨 듣고 있던 그런 세대들 있잖아요. 김광설 좋아했던 세대와 서태지를 좋아했던 세대, 그리고 지금 BTS를 좋아하는 세대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다른 세대들 그 사대 간의 나이차면 편관이고요. 너랑 나랑 같이 BTS 음악에 몸을 흔들었어. 음악에 심취했었어. 그러면 나랑 가까운 세대잖아요. 그럴 때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같은 세대. 물론 이제 연인 사이에서는 동갑내기 같은 세대 주로 만나지만 막상 또 결혼할 때는 나랑 나이 차이가 5살 또 혹은 10살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래서 자, 결혼을 하는데요. 자, 결혼할 때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편관을 만났다. 편관 남자를 만났다. 근데 그 내 남편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만만하죠. 그러니까 나이 차가 많을 때는 뭔가 나보다 뛰어나 보이고 듬직해 보이고 또 뭔가 더 잘할 것 같고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봤더니 그냥 애새끼죠. 내가 아들 하나를 더 뒀나 싶을 정도입니다. 즉 만만한 남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멀다 했을 때는 아까처럼 왠지 존경해야 될 것 같고 함부로 다가가기 힘들 것 같고 그러면 편관이고, 그리고 아까처럼 애새끼 같은 남편 만만하다 그러면은 가까운 남자 정관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TV에서 BTS의 J-Hope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 하지만 저 멀리
그럼 내가 꿈만 꾸는 남자잖아요. 그럼 평관. 그런데 내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는 옆집 아저씨야. 가깝잖아요. 그러면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리적으로든 거리적으로든 멀면 평관, 가까우면 정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결혼을 예를 들었지만은 어느 때는 평관이지만 또 어느 때는 정관,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평관과 정관을 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세기 같던 내 남편이 정관이었다가 갑자기 이 남편이 큰맘 먹고 갑자기 엄청난 뭐 보석을 선물한다. 그러면 내 남편이 아주 멋있어 보이잖아요. 왠지 내가 챙겨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남자친구가 갑자기 뭐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왠지 좀 순간 멀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평관으로 보였다가 다시 또 같이 밥 먹고 또 우스운 소리 할 때는 정관, 가까운 남자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운명을 봤더니 남자가 생긴다 했을 때 그 남자가 만약에 평관이라면 혹은 정관일지라도 내가 실제로 어떤 육체를 가진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TV 속에 있는 어떤 연예인, 영화배우를 보고서 마음속으로만 그리는, 즉 덕질을 하는 그 정도 수준, 혹은 실제 육체를 가진 남자를 하더라도 그냥 먼발치에서 보고 혼자서 짝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건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관, 정관에 따라서 멀고 가까움을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나타났을 때 실제 보기만, 내 머릿속에서만 있는 그런 남자일지 아니면 내가 실제 손도 잡을 수 있는 남자일지는 결국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평관과 정관 관련해서요,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 20대 여성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30대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남자들이 꼬이기 시작하냐면 유부남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파리 때죠. 자, 그러면은 그 만약에 유부남이라면 남의 남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평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미혼 남성이야. 그냥 깨끗한 남자야. 결혼 한번 이어서 깨끗하다는 것을 도덕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인 서류가 그냥 깨끗한 아주 혼인 기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어떤 미혼남이 정관이 되는 거죠. 이게 더 나랑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40대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혼남을 찾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돌싱이 이제 평관이 되는 거죠. 한번 다녀온 남자. 그리고 뭐 여전히 정관이라면은 여전히 미혼인 어떤 사람이 또 정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평관을 만나게 되면 좀 버거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식당을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꿈만 꾸던 여행지에 같이 놀러를 가게 된다,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한 번쯤 떠올릴 법한 그런 추억을 남겨주는 남자가 평관이라면 그냥 뭐 오늘 같이 영화 보고 또 같이 밥 먹고 뭐 또 회사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같이 잠드는 뭐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연애 생활을 하는 남자라면 정관이 되겠죠. 자, 끝. 자바사주 바이.